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당원 이유미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유미 씨의 모습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카톡하셨는데 비싼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왜 조작하신 건가요? 최초 제보 출처가 어디입니까?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장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끝났다면서요? 네, 11시 20분경 시작해서 정오쯤에 끝났으니까 약 40분 걸렸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말 아주 긴 영장 실질 심사를 보셨기 때문에 40분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만 5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담당 변호인이 밝힌 대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네. 한 것을 볼 때 인정한 거네요, 그러면. 네,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 그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네. 지금 오늘 중으로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유미 씨가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을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자, 일단 구속이 된다. 그러면 칼끝은 굉장히 상부로 윗선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양쪽으로 이제 그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갈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친동생이죠. 남동생이 녹음 조작에 가담했는데 이 남동생도 피의자로 지금 신문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유미 씨가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에 대한 어떤 그 조사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이 있는데요. 뭐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김성호 의원, 김인권 변호사 등등이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유미 씨와 그리고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그 자택과 사무실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국민의당 당사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혹시라도 국민의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정당 사무실을 압수수색. 글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요, 사실은 이유미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이 파슨스 스쿨, 파슨스에 다니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단이 된 거잖아요. 이 사건 그렇죠. 처음부터가. 파슨스라고 하는 그 스쿨이 미국의 패션 이제 아주 스쿨이죠. 유명한 패션 디자인 스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에 같이 다녔다면 동문이라고 하니까 네. 알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 사람 그 문준용 씨를 하고 같은 동문이었다는 이 사람 김모 씨인데 이 사람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동아일보에서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6년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6년 차이가 난다면 이게 이제 학부생도 있고 여기 대학원생도 있거든요. 6년 차이면은 사실 같이 다닐 수 있는, 잘 알 수 있는 사이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김 씨가 나는 일면식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물론 처음에 아마 그 이 씨 생각에는 이유미 씨 생각에는 파슨스 거의 스쿨의 동문이니까 혹시 알고 있지 않았을까, 뭔가 들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네. 6년 차이나 난다고 하는 거 저거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내용이 바로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애시당초 이 김모 씨,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알려진 이 사람이 파슨스 스쿨에 다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녹음이야 조작된 건 맞지만 그러면 이 김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건 있지 않았느냐, 그 의혹이 마지막에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동아일보가 취재를 온 결과 아니요, 저는 문준용 씨를 알지도 못하고 학번도 다르고 6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졸업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당의 이번 의혹은 완전히 사실무근의 일로 판단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네. 모르니까 만약에 같은 동문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작을 해서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진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네. 연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게 대한민국 선거 문화 발전 그리고 정치 문화 발전에 네.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유미 씨를 돕는 변호사 역시 안철수 전 대표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차모 변호사인데요. 81년생입니다. 이 네. 차모 변호사가 지금 이유미 씨의 변호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모 변호사와 또 86년생 그 송모 변호사가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어봤더니 이 차모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계기가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송모 변호사의 그 추천 때문이었다, 소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송 변호사가 누구냐 봤더니 바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이사다. 네. 그리고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책비서 출신이고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안철수 후보를 수행하다시피 했던 그런 그 아주 가까운 인사이다라는 그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이번에 이유미 씨, 물론 이유미 씨가 훌륭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조력을 받는 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또다시 안철수 전 대표와 이렇게 가까운 변호사들인가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리고 모든 시선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안 전 대표는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시기를 지켜보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겠다 이런 겁니까?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사실 절체절명의 순간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는 뭐 국회의원직도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정계 은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뭐 사과 정도일 텐데 그 부분을 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바른정당 내에서 또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이 검찰 수사의 결과 이 국민의당이 과연 어디까지 관련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후에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포함한 이러한 회견 형식을 통해서 네. 좀 밝히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아마 그 전에 섣불리 어떤 입장을 밝혔다가 그 뒤에 다른 또 더 큰 사안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아주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금 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제 뭐 의원직도 뭐 내놨으니까 뭐 네. 의원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전 대표. 전 네. 대표가 어쨌든 지금 새 정치를 큰 기치로 내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소국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사과를 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내가 사과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게 조직적인 지금 개입은 없었다라고 국민의당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걸 알고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 조직적인 개입이 조금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그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 정치라면은 이거에 결국은 최종 수혜자는 누굽니까? 안철수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나중에 또 다시 더 나와서 사과를 다시 또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새 정치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문화를 새롭게 갖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좀 빨리 나와서 입장을 밝히거나 사과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모든 일을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혹은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지금 확인된 사실들을 가지고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응답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 네. 당 내부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그냥 단순한 어떤 사과라면 아마 뭐 이미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과거 예를 들면 당대표로 있으면은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직에 있으면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라든지 뭐 그러는 것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무게감을 갖고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는 사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뭐 이 얘기거든요. 그냥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과드립니다. 당시 대선 후보로서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가 어떤 힘을 얻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말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전말이 밝혀진 이후에
거기에 맞는 어떤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현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하면은 유일하게 어떤 대안 얘기가 내가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현재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 현재 가장 이유미 씨만 연루된 것으로 나온 그 위에 있는 바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도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저는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을 믿고 20%가 넘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의혹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상황이 이러이러했고 나는 어떻게 했던 거다라고 해명하는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당장 정계를 은퇴하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의 어떤 진퇴는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 판단함에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당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만약 국민의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이용주 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미 씨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법률사무소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유미 씨가 억울해하거나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조직적인 개입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거를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법률사무소가 어디냐? 이게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법무법인에다가 이제 법률사무소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주 의원에게도 물어봤죠. 네. 그런데 말을 좀 번복했습니다. 직접 그 해당 변호사에게 들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들었냐? 그렇게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고 점점 말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말이 달라지고 바뀌는 이유가 국민의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가져야 되는 정치적인 부담이나 책임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일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8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끝은 굉장히 상부로 윗선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양쪽으로 이제 그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갈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친동생이죠. 남동생이 녹음 조작에 가담했는데 이 남동생도 피의자로 지금 신문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유미 씨가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에 대한 어떤 그 조사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이 있는데요.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김성호 의원, 김인권 변호사 등등이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유미 씨와 그리고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그 자택과 사무실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국민의당 당사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혹시라도 국민의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정당 사무실을 압수수색. 글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요, 사실은 이유미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이 파슨스에 다니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당원 이유미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법원에 출석한 이유미 씨의 모습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카톡하셨는데 비싼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왜 조작하신 건가요? 최초 제보 출처가 어디입니까?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장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끝났다면서요? 네, 11시 20분경 시작해서 정오쯤에 끝났으니까 약 40분 걸렸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말 아주 긴 영장실질심사를 보셨기 때문에 40분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만 5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담당 변호인이 밝힌 대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네. 한 것을 볼 때 인정한 거네요, 그러면. 네,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 그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네. 지금 오늘 중으로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유미 씨가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을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자, 일단 구속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발단이 된 거잖아요, 이 사건 그렇죠. 처음부터가. 파슨스라고 하는 그 스쿨이 미국의 패션 이제 아주 스쿨이죠. 유명한 패션 디자인 스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에 같이 다녔다면 동문이라고 하니까 네. 알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 사람 그 문준용 씨를 하고 같은 동문이었다는 이 사람 김모 씨인데 이 사람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동아일보에서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6년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6년 차이가 난다면 이게 이제 학부생도 있고 여기 대학원생도 있거든요. 6년 차이면은 사실 같이 다닐 수 있는, 잘 알 수 있는 사이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김 씨가 나는 일면식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물론 처음에 아마 그 이 씨 생각에는 이유미 씨 생각에는 파슨스 거의 스쿨의 동문이니까 혹시 알고 있지 않았을까, 뭔가 들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네. 6년 차이나 난다고 하는 거 저거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내용이 바로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애시당초 이 김모 씨,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알려진 이 사람이 파슨스 스쿨의 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모 변호사와 또 86년생 그 송모 변호사가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어봤더니 이 차모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계기가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송모 변호사의 그 추천 때문이었다, 소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송 변호사가 누구냐 봤더니 바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다. 네. 그리고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책비서 출신이고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안철수 후보를 수행하다시피 했던 그런 그 아주 가까운 인사이다라는 그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이번에 이유미 씨, 물론 이유미 씨가 훌륭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조력을 받는 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또다시 안철수 전 대표와 이렇게 가까운 변호사들인가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리고 모든 시선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안 전 대표는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시기를 지켜보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겠다 이런 겁니까?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사실 절체절명의 순간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는 뭐 국회의원직도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다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녹음이야 조작된 건 맞지만 그러면 이 김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건 있지 않았느냐, 그 의혹이 마지막에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동아일보가 취재를 온 결과 아니요, 저는 문준용 씨를 알지도 못하고 학번도 다르고 6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졸업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뭐 국민의당의 이번 의혹은 완전히 사실무근의 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네. 모르니까 만약에 같은 동문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작을 해서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진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네. 연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게 대한민국 선거 문화 발전 그리고 정치 문화 발전에 네.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유미 씨를 돕는 변호사 역시 안철수 전 대표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차모 변호사인데요. 81년생입니다. 이 네. 차모 변호사가 지금 이유미 씨의 변호